요분은 47세. 47세 되신 여자분이시고, 요 부분, 여기, 요 아랫부분, 요 보이세요? 여기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데,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층이 져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해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4번 뼈가 앞으로 밀려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밀려 계신 분도 아까 보셨지만 정면에서 보면은 반듯해요.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할 때 이게 디스크 퇴행이 생기면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 척추뼈가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의 이렇게 움직임은 별로 없으신데, 그죠? 앞쪽으로 4번 뼈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는 거죠. 4번 뼈가 밀려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척추뼈가 더 앞으로 밀려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 쪽에 통증이 있고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그 외에 다른 물리치료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본인은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코어라고 하는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렇게 위쪽에 요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다이아프라그램이라서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펠빅 플로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식기 쪽을 받쳐주는 거죠.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앞쪽에 보면 이제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앞쪽 배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허리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이 뒤에 척추 바로 뒤쪽에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척추뼈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MRI 사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근육, 그 다음에 복사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있는데 이 복사근도 이 코어 근육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을 안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횡격막, 그 다음에 이 골반 기저부 근육, 그리고 복행근, 그 다음에 다혈근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코어라고 하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냐면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복행근이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복행근은 이 앞쪽 복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허리 옆을 지나서 척추의 옆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척추 뒷면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수축해서 뒤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양쪽 이게 허리가 양쪽이 이렇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허리라고 하면 양쪽에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줘요. 안쪽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펠빅 플로어라고 이 골반 기저부 근육, 요 근육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위쪽, 앞쪽, 옆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리고 뒤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복부에 이 복강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리고 얘가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이은비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허리를 위에서 이렇게 단층으로 자른 거예요. 이게 단층으로 자른 건데 잘 보이십니까? 이게 단층으로 자른 거고 이게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척추뼈예요. 척추뼈. 디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디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사진에서 말씀드렸던 멀티피더스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다혈근.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게 요 부분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좀 작게가 안 되네요. 요 부분,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지 않은 부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색 지금 이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여기 하얀색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이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여기 안쪽에 약간 이렇게 하얀색 보이시죠? 요 하얀색이 원래 요까지 근육이 다 차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지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근육이랑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행근 있죠, 복행근.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옆으로 연결돼요. 결국은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와서 다혈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 부분은 색깔이 좀 모양이 달라요. 요 밑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여기는 좀 더 아래쪽이거든요. 좀 더 아래쪽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게 이제 좀 더 많이 보이시죠? 하얀 게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하얀 게 좀 더 많이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근육이 빠져나가서 지방이 생기신 거예요. 네, 우리 몸은 이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그 부분을 무언가로 채워야 해요. 근데 그 채우는 걸 공기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공기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던 부분에 근육이 빠져나가면 그 부분은 주변에 채울 수 있는 건 뼈가 자라나거나 또는 이 지방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에 멀티피더스,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빠지면 그 부분에 근육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근육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차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이 뒤쪽에 근육 사이에 이렇게 마블링이 보이시면 안 됩니다. 척추에는. 정말 이쁘게 잘 보이면 보일수록 본인의 근육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중요해요. 일단 뒤쪽에서 척추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고,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기능을 할 때는 항상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먼저 수축을 합니다. 먼저 수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혈근에 이 장력이 작용을 해요. 이 장력이 작용을 하고 그때 다혈근이 수축해서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척추 분리증이나 디스크 퇴행이 있으셔서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해지고 늘어지신 분들은 이 복행근이 수축하는 타이밍이 늦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려고 하거나 뒤로 넘기려고 할 때 이미 척추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다혈근의 신호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행근의 텐션이 없으시고 늘어지신 분들은 이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텐션이 늦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척추가 이미 움직이고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수축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축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압박이 되거나 또는 관절에 압박이 많이 된 뒤에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미 통증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복행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을 먼저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랫줄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빨랫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빨랫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이 뒤쪽이 다혈근, 우리가 척추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다혈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만약 척추 분리증이 있다는 소리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복행근이 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빨랫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얘가 한쪽을 내가 이쪽을 잡고 얘를 반대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어느 정도 팽팽하게 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뒤쪽에 있는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 또는 빨랫줄이라고 하면 반대쪽이 팽팽함을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을 때는 한쪽을 잡고 내가 잡아서 당기게 되면 당기자마자 바로 장력이 반대쪽에 그 장력이 바로 느껴지겠죠. 그죠? 근데 퇴행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A 경우와 같이 바로 허리 뒤쪽에서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먼저 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숙여지시는 거고, 허리에 퇴행이 있거나 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리증이 있으셔서 불안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어가 약해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져서 이 수축 타이밍이 늦어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B같이 이런 늦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척추의 움직임이 많아진 뒤에서 잡아주려고 하니까, 코어가 수축하려고 하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국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호흡부터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호흡부터. 호흡을 먼저 하셔서 아마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운동을 하실 때는 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헬스를 할 때도 호흡을 같이 동반을 해야지만 좀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고, 특히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호흡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이 팔과 다리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움직인다는 소리는 좀 더 폭발적인, 좀 더 안정적이고 큰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 트레이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호흡 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누워서 먼저 하시고, 그게 잘 되면 옆으로 누워서 하시고요. 그게 잘 되면 엎드려서, 그게 잘 되면 네발기기 자세에서, 그게 더 잘 되면 앉아서, 거기서 훨씬 더 잘 되면 서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뒤집기 하고 기고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허리의 통증을 한 번이라도 느꼈고, 그리고 움직일 때 통증이 반복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호흡 운동 먼저 하시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